자, 호르몬입니다. 자, 호르몬은 이제 좀 힘들어져. 왜 이렇게 졸라 많아? 그래서 왜 이렇게 진짜 많아? 이거 분량이 다 외워야 돼. 정말 최악이죠? 그 다행인 건 기말이라는 거. 다행히 중간고사는 아니라는 거. 알죠? 내가 이거 외우라고 하진 않겠어. 그래도 익숙만 해줘. 한 번만 봤을 때, 그치? 자, 호르몬은 뭐냐면 그 물질이야, 물질인데 이제 얘네가 어떠한 특정한 세포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호르몬 종류가 되게 많지만 한 가지 세포에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포에 동시에 다 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세포에만 간다고. 그래서 혹은 기관한테 가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야. 야, 얘가 몸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빨리 니네가 어떻게 작동을 해서 빨리 뭐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신호를 알리는 애들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몸의 기능을 좀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호르몬마다 역할이 좀 달라. 어떤 호르몬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몸의 생장을 촉진하도록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든지, 어떤 호르몬은 뭐 티록신을 분비해주세요 라고 촉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물을 좀 제우스 좀 해줘. 얘 물 부족한 것 같은데 물을 좀 끌어다가 좀 써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해주는 녀석이고, 세포 호흡을 좀 하게끔 도와주는 녀석이고, 심장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감소, 증가, 뭐 2차 성징, 2차 성징 이런 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네. 자, 그러면 특징은 뭐냐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 내분비샘에서 나옵니다. 여기 외분비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네요. 내분비샘은 뭐냐면 혈액으로 분비해서 그래. 혈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혈액에 녹여가지고 혈액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야. 그게 내분비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야, 혈액이 있는데 굳이 분비관이 있을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내 집 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 앞에는 파이프 관이 있는 집이 있어. 그러면 파이프 관은 분비관이고 냇물과 강물같이 흐르는 건 혈관이야. 혈액이라고, 혈액. 그래서 이 혈액에다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게 내분비샘이고, 그리고 외분비샘도 따로 있긴 있거든? 그건 이제 관에다가 부어서 관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건 좀 외분비샘이고, 이건 내분비샘. 그래서 분비관이 따로 없어요. 내분비샘은 혈액에 내분해서 그래요. 분비관이 없다고. 분비하는 파이프가 없다고. 혈액에 내보낸다는 그 자체만으로 끝이야, 얘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혈관에 녹았으니까 온몸으로 퍼져, 안 퍼져? 퍼져서 각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걸 우리는 그 목적지를 표적세포 혹은 표적기관, 딱 봐도 표적이잖아. 목적지 아니니? 그리고 얘네는 조금의 양만 있어도 엄청난 큰 효과를 일으켜요. 호르몬은 자체적으로 조금씩밖에 안 나와. 진짜 극소량이거든.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너무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과다증, 결핍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단순하죠?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거 보여요? 이게 제일 짜증나, 니네가. 나도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거 애들 많이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진짜 생각이 많아요. 나중에 생명을 원하면 이걸 좀 분리를 또 할 텐데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뇌하수체가 있거든요. 뇌하수체는 어디에 있냐면 간내에 있었죠, 간내. 간중년에서 간. 이 간내가 이렇게 있으면 간내 밑에 있잖아. 밑에 뇌하수체라고 있거든. 간내 붙어 있어. 간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게 간내야. 오케이? 간내가 두 개로 나눠줄게. 이게 뇌하수체. 간내 중에 일부분이 뇌하수체라고. 알겠어? 네.
잠깐만 아닌가? 쏘리 시상과 쏘리 3층이다 3층 3층이야. 이게 시상 이세 시상 하부 이게 내하수체. 이거를 전부 다 뭐라 그래? 간내라고 한다고. 간내가 나눠져 있어. 맨 위에 시상, 그 아래니까 하부 쓰겠지. 하부라는 말. 시상하부, 뇌, 하수체라는 말 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뇌하수체에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 생장 호르몬, 생장이야. 성장 아니야. 생장이야. 갑상샘 자극, 그 다음에 항이뇨. 생장 호르몬 딱 역할 느껴지지 않아? 그냥 말만 들어도? 네가 키가 크게 하는 그게 생장 호르몬. 어렸을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저 생장이에요. 저게 많이 나오면 좋아요. 키 크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갑상샘이 있어 실제로. 갑상샘이 어디냐면 여기 모가지에 있어요. 여기 모가지에 이렇게 나비맥타이로 있거든. 들어봤을 거야 아마 한 번은. 여기 나비맥타이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갑상샘이 있어요. 그 갑상샘이 하거든. 그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얘가 호르몬이 나오면 갑상샘을 야 갑상샘 빨리 일어나! 라고 자극을 해주는 호르몬이야.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하거든.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어?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라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상선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할 거야 앞으로. 그러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은 갑상샘에 가서 야 갑상샘 빨리 일 좀 해. 그럼 갑상샘이 알았어 티록신 내가 만들게. 티록신을 만드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괜찮아요? 자, 이뇨 호르몬. 자, 이뇨라는 건 오줌이야. 맞습니까? 그럼 한자가 붙으면 반대라는 뜻이거든. 대응한다, 대항한다. 반대야. 그럼 오줌을 싸게 한다, 안 싸게 한다? 안 싸게 한다. 오줌으로 나가는 물 있잖아. 그 물을 혈액으로 재흡수하는 거야. 다시 끌어다 쓴다고. 오줌으로 나가야 되는 물을 끌어다 쓴다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은 물을 끌어다 썼어. 그런 역할이야. 그러면 오줌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죠. 물을 다 끌어다 썼는데. 원래 100리터는 말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500ml라는 오줌의 양이 방광에 있어. 예를 들어. 좀 자세히 계산하네. 근데 있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물을 한 300ml 정도를 끌어다가 재흡수를 했어. 그럼 몇백 남았어? 200이 오줌으로 나오는 거야. 양이 좀 줄은 거지? 그럼 물을 재흡수한 거야. 그 우리가 요소라든지 그런 찌꺼기를 재흡수한 게 아니라 물을 재흡수했어. 그럼 오줌이 농도가 진해져요? 연해져요? 진해지겠지.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이 농도가 진해져요. 찌릿내가지고 진동을 합니다. 양도 적어요 실제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재미난 사실이야. 알코올 있죠. 알코올. 알코올이 뭐야? 술이지. 알코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오줌을 끌어다가 못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오줌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술 먹으면 화장실 그렇게 많이 가는 거야. 맥주 먹으면 장난 아니야. 소주는 한 잔 먹으면 이 정도잖아. 맥주는 이 정도잖아. 그럼 생각해봐. 물의 양부터 일단 달라. 맥주는 그냥 꽉꽉꽉꽉꽉 마시는데 소주는 이러면서 조금씩 마셔. 그러니까 먹는 양부터가 일단 다른데 거기 뿐더러 알코올 자체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물을 재흡수를 안 한다는 상황이라면 항이뇨 호르몬을 불락시켜가지고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재흡수를 못하게 만든다? 근데 물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 맥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줌이 미친듯이 가는 거야 화장실. 들락날락 아주 장난 아니죠. 알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준다. 괜찮죠? 그럼 다시 넘어와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갑상선을 자극할 거고, 이 갑상선이 자극을 당하면 티록신을 내보낼 건데, 이 빌어먹은 티록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이죠. 좀 더 재밌게 말하면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재미난 말은 살이 빠진다라는 얘기. 알겠어요? 잠깐만. 아우 뭐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티록신이라는 거는 이런 물질에서 증가시켰고 소화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살도 좀 빠진다. 그래서 실제로 그 티록신이 과다 분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과다 분비가 되는 걸 우리가 뭐 갑상선 비대증 이렇게 말하거든. 혹시 본 적 있어? 여기 이게 부은 사람도 있어. 여자들이 좀 자주 걸려. 갑상선 비대증이라고 있거든. 과다 항진증, 뭐 그다음에 뭐 저하증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갑상선이 되게 붓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잘 걸려. 그래서 여자들은 정기 검사할 때 있지, 신체 건강 검진할 때 목록 자체에 갑상선 검사가 있어. 여자들이 좀 잘 걸려, 안타깝게도. 그래서 걸린 여자들은 여기가 부어, 진짜 심각하게 부어. 여기 턱까지 엮여져. 하도 부어서. 그래서 보기가 불편해서 그런 사람들은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다녀, 여름에도. 되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거는 되게 불편하게 다니거든. 그래서 갑상선이 비대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신경이 되게 예민해. 왜 그러냐면 물질 대사가 잘 되고 소화하고 달려야 살도 빠지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영양분이 항상 부족해서 예민해, 기본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이래서 예민하거든. 그리고 살도 진짜 많이 빠져서 뼈밖에 없어. 거의 말라, 완전 말라 있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콩팥 있죠, 콩팥. 이게 신장, 콩팥이라고 하는데 콩팥 머리 위에 모자가 있어. 이게 안 보이는데 삼각형 주먹김밥, 삼각김밥처럼 이렇게 서 있어. 이 모자를 뭐라고 하냐면 부신이라고 해. 자, 별거 없거든? 신장이지, 신장. 저 아래쪽이. 맞아? 이 신자를 따고 2인자야, 2인자. 그래서 부자를 따서 부신이라고 하는 거야. 부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신장 위에 약간 부회장. 회장 옆에 부회장이 있잖아. 똑같아, 부자 붙인 거야. 그래서 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부신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말도 해요. 아드레날린 어디 들어보지 않았냐? 배그하면 한 번씩은 다 배그하면 다 한 번씩은 느껴봤죠? 배그하면 그 있잖아, 주사 아이템. 에너지 없을 때 주사 아이템 딱 클릭하면 에너지가 차잖아. 그게 아드레날린인데 아드레날린은 어디 쓰냐면 전쟁터에서 그 내 병사가 아파 거의 죽을랑 말랑이야. 그러면 심장에다가 꽂는 주사기가 있어. 그게 아드레날린이거든. 그 아드레날린은 순간적으로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살릴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얘 역할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혈압도 되게 상승을 시켜요. 약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호르몬. 다 보면 죽어가는 놈들을 살리기 위한 기전 아니야?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당량 증가시키고 혈압도 상승시키는. 맞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죽어갈 땐 저 반대야. 죽어가는 사람들 심장박동이 억제되고 혈압도 떨어지잖아. 저기요! 혈압 떨어집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막 미친듯이 심폐소생술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거 다 이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자라는 게 있어요. 이자는 어디냐면 여기 왼쪽에 있어요. 위 바로 아래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길게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자인데 이자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 나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와. 자, 역할은 비슷해요. 인슐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한 번 들어봤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거든. 간세포에 저장하고 근육세포에 저장을 하는 역할이 알겠죠? 그런데 글루카곤은 반대로 저장이 된 걸 끈에다가 먹는 녀석이야. 끈에다가 놓는 녀석이야. 혈당량을 올리는 녀석이야, 글루카곤은. 둘 다 이제에서 나오고요. 역할은 반대예요. 알겠어요? 자, 난소하고 정수는 너무 쉬워가지고. 난소는 에스트로겐, 정수는 테스토스테론. 어제 다 들어봤을 거 한 번씩은. 에스트로겐은 2차 성징 여자 거,
테스토스테론은 남자 것 2차 성징. 자, 여기서 재미난 얘기. 에스트로겐 있죠? 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은 게 뭔 줄 알아? 섬유. 성류요? 섬유 안에 에스트로겐 분자 구조랑 똑같은 녀석이 녹아 있어. 프로에스트로겐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모양이 완전 똑같아. 그래서 석류를 먹으면 2차 성징이 잘 돼. 그래서 여자들은 석류 먹으면 미 있는 석류를 좋아해. 아, 성류요? 석류. 아. 석유 말고 석유를 먹을 순 없지. 석류. 아, 네. 알지? 여자들 석류 먹으면 좋아 몸에. 2차 성징이 짱이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약간 몸이 다 이뻐지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미인은 석류를 좋아해 막 이렇게 광고 하잖아요. 그래서 석류는 여자들이 먹기 딱 좋은 되게 좋은 과일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명절 때만 되면 석류 나오잖아. 석류 그 포로 된 영화 나와서 선물용으로 나오잖아. 여자들한테 주기 좋으니까. 어버이날 선물로 막 이런 거 주기도 하고.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알겠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그 호르몬 자체는 조금의 양만으로 충분히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양이 조금 많아지거나 양이 좀 부족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던 과다증, 결핍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를 다 외울 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호르몬의 이름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역할을 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죠? 해볼까? 소인증, 거인증, 말단, 비대증 이 세 가지는 생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야. 자, 생장 호르몬. 자, 소인증부터 생각해보자. 생각해볼까 단순하게. 소인증이 딱 뭐 같아 그냥 뭔가 왜소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장이 잘 됐다는 거야, 덜 됐다는 거야? 덜 됐다는 거지. 그럼 얘는 생장 호르몬이 많아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면 적어서 그런 거야? 생장 호르몬이 많으면 생장을 잘하는 거지. 아, 네. 근데 소인증은 뭐겠어? 잘. 잘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핍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외운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인증은 뭐겠어?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온 거야. 근데 가로에 뭐라고 써 있어? 성장기 때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거야. 성장기 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온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말단비대증은 똑같이 과다인데 얘는 어디 상황이야? 성장기. 이후야. 성장기가 끝났는데도 생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말단 끝자락이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봐봐. 성장기 중에 생장 호르몬의 역할을 알려줄게요. 길이 생장이야. 성장기 중에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 길이가 길어진다고. 니네가 말하는 키가 커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키가 커질 때 이런 말 한번 들어봤을 거야.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성장판이 뭐냐면 길이 생장의 셧다운이야. 길이 생장의 마감이거든. 그게 성장판이거든. 성장판이 닫혔다는 얘기는 이제 길이 생장 더 이상 못한다는 얘기야. 성장이 끝났다는 얘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상태도 불구하고 그럼 성장이 끝났잖아. 근데 호르몬이 계속 나와. 그러면 길이 생장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옆을 붙여, 뼈가. 문이 닫혔지? 그러면 원래 길이 생장이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데를 메꿔가면서 길이가 커지는 거거든. 근데 성장기가 닫혔어. 하지만 생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 그러면 길이를 생장해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옆이 비대해져. 길이는 길어지지 않으니까 옆이 비대해져. 그러니까 뼈가 굵어진다고. 뼈가 굵어진다고. 그래서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나오면 무슨 내가 식물처럼 말하니까 이상한데? 부피생장. 뼈가 비대해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뼈라고 하죠. 통뼈. 들어봤어?
통뼈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통뼈인 줄 알아? 키가 작은 사람들이 통뼈야. 근데 왜 그럴까요? 대부분 통뼈가 키가 작은 사람 통뼈가 많아. 왜 그러냐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성장을 빨리 다쳤어. 근데 생장호르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피 생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통뼈가 돼. 근데 길이 생장을 오랫동안 한 사람, 즉 키가 큰 사람들은 통뼈보다는 좀 얇아. 훨씬 더. 이게 그래서 얘가 길고 얇아. 빼빼로 같이. 아 약간 그렇거든. 그래서 뼈가 더 약해. 그래서 키 큰 사람이 뼈가 약해가지고 척추나 이런 데 약하거든. 디스크가 잘 나와. 키 큰 사람 디스크가 잘하고, 그리고 짜리몽땅한 사람이 되게 탄탄해. 뼈가 되게 두꺼워 기본적으로. 물론 100%는 아닌데 거의 뭐 8, 90%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 친구 중에요. 통뼈인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키가 커? 크진 큰 편은 아닌 것 같고. 몇 정도 돼 키가? 저희는 60 후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성장판이 좀 빨리 다쳤을 가능성이 높아. 아 그렇게 가능성을 보는 거. 아마 나중에 되면은 더 안 클 거야, 안타깝게도. 160 되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 그렇. 물론 너네 나이 때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더 가봐야 알겠지만, 성장판이 좀 빨리 다치면은 부피 생장이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성장판이 늦게 다친 애들은 길이 생장에 조금 집중했다가 나중에 이제 생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부피 생장까지는 안 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작아 얘가. 그러니까 결국에 요약을 하면, 키가 크다라는 얘기는 길이 생장의 거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부피 생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길이 생장보다는 이쪽에다가 투자한 거야. 대신 키가 작겠지. 키가 작고 뼈가 얇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통뼈, 내가 지금 통뼈다. 글쎄 성장판이 좀 빨리 다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죠? 근데 키가 작은데 난 뼈가 아직 얇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키가 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남자들은 보통 군대 가서 규칙적인 생활하면 1cm 커. 쌤도 컸어. 쌤도 원래 184였다가 군대 가서 1cm 더 컸어. 그 185가 됐어. 거기서 딱 그 종점 딱 찍었어.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커. 제 목표가 180인데. 진짜? 커! 야, 충분히 클 수 있는 여지 많아. 아직 몇 년이 남았는데. 훨씬 더. 너 키 크잖아 지금. 키 몇인데? 너 크지 않냐? 78 정도. 야, 내가 봐도 너 180 무조건 넘어. 고등학생 하면. 근데 항상 키가 클 때 크다가요. 최근 들어서 또 많이 크진 않아요. 아, 좀 주춤해? 네. 아니야. 또 가면은 이제 고등학생 되면 또 달라지고, 대학생 되면 또 달라져. 아버님 키가 크시지?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178 정도 되시고 어머니가 163 되시고. 오, 그 대체적으로 괜찮으시네. 그러니까 동욱이도 키가 크더만. 니 둘 다 키가 큰 거 같은데? 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키가 크고 키가 작고 키가 작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얘는 손과 발이 커진다. 여기도 커져. 손가락에 있는 거. 그 누구지? 걔 갑자기 또 까먹었어. 걔 있잖아. 미우새 나오는 애. 미우세요? 미우누리 새끼 있잖아. 네. 서장훈. 서장훈. 서장훈이 말단비대증일 거야 걔가. 그래요? 걔 되게 크잖아. 여기가 엄청 커 전체적으로. 그리고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 모습이 변한다. 입술과 코로 커진다. 얼굴도 커. 서장훈도 엄청 크잖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거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 기능 항진증. 자, 저하증하고 항진증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두꺼워져. 둘 다. 갑상샘이 두꺼워진다고. 그러면 기능 저하증하고 기능 항진증, 우리가 보통 두꺼워진다 그러면 뭔가 여기가 자극을 자꾸 받는 건데, 저하증은 뭐냐면 기능을 못하는데 커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티록신 있잖아. 제대로 된 티록신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상적인 티록신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티록신 결핍이야. 하지만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가만히 있겠어? 티록신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럼 갑상생에 가가지고 야! 너 왜 자꾸 일 안 하는 거야? 내가 일을 하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일을 왜 자꾸 안 해? 이렇게 자극을 제일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빠바바바바바바 커지는 거야. 제대로 된 티록신을 내보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극을 받아서. 자극받으면 커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위를 잘 탄다. 왜? 세포호흡을 잘 못할 테니까. 세포호흡을 해야 열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세포호흡을 못하잖아. 티록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도도도 떠는 거야. 또 쉽게 피로해져. 자, 이거 연결 지어보세요. 추위를 잘 타니까 쉽게 피로해진다. 왜 그러냐면 너가 추울 때 왜 떠는 줄 알아? 우리가 떠는 이유, 이렇게 불 떠는 이유. 너무 추우니까 열이 부족하잖아. 근육이지? 근육이 운동하는 거야. 근육이 운동하면 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게 열이 나오게 하는 거야. 내가 추워서. 그래서 우리가 우두 떠는 거야. 추울 때. 그러면 운동하니까 쉽게 피로해지겠지. 온몸이 떨면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좀 피로해지고 힘들거든. 오한 알아? 오한? 아, 오한이 그렇잖아. 오한 걸려봤어? 걸려보지 마. 걸려봤어? 쌤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걸렸는데 오한에 오게 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떨고 있어. 여기 막 진짜 사시나무 떨지 떨어. 진짜 온몸 여기 방이 따뜻하고 전기장판 켜가지고 따뜻한데 온몸이 이게 우두두두두두 떨어 진짜. 그러다가 그 다음날 되잖아. 기운이 하나도 없어 진짜 이렇게. 아 이러고 다녀. 진짜 죽을 때 힘들거든. 그래서 추위를 잘 타서 쉽게 피로해진다. 알겠죠? 체중이 증가한다고. 내가 말했지 세포호흡 되면은 체중 증가가 떨어지는데 얘는 반대라고. 알겠어? 자, 기능 항진증은 뭐냐면 제대로 된 티록신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극을 주는 거야. 야 티록신 더 보내. 야 더 보내! 더 보내! 과다증. 눈이 돌출된다. 눈이 왜 돌출되는 줄 알아? 눈 쪽에 있는 살이 빠져서 돌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눈도 약간 그 눈두덩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눈두덩이도 빠지니까 이게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되게 징그러워. 이거 되게 징그러워. 그 사진 보면 뭐야 그렇게 하면 튀어. 그 햄스터 알지? 햄스터 여기 잡으면 눈이 탁 튀어나와. 그렇게 돼. 사람 눈이. 맥박도 빨라져. 세포호흡을 잘할 테니까. 체중도 감소해. 세포호흡을 잘할 테니까. 알겠죠? 자, 당뇨병. 당뇨병은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거든. 자, 우리는 혈액에 그 포도당이라는 농도가 일정량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밥을 하도 많이 먹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올라가. 모든 사람 다 올라가. 근데 정상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거든. 근데 당뇨병 환자는 이게 잘 안 떨어져. 잘 안 떨어져.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당뇨야, 당뇨. 워낙 혈액에 당뇨 그 포도당이 많다 보니까 오줌으로도 나온다. 당뇨야. 그래서 얘는 인슐린이 결핍돼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내가 아까 말했지? 인슐린은 이자에서 나오는데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잡아다가 간에다가 넣어주고 근육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인데 얘가 없으니까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포도당이. 체중이 감소해요. 오케이? 그리고 오줌을 자주 느껴요. 그리고 갈증도 많이 느껴요. 왜냐면 내 피가 너무 끈적끈적거리거든. 그러니까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 물을 자꾸 마시라고 신호를 줘. 물을 자주 마시거든. 당뇨 환자는.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있냐면 당뇨 환자가 노상방뇨하면 거기에 개미가 모인다. 그 포도당 때문에 개미가 모인다. 그리고 하나 더 오줌을 찍어서 먹으면 달달하다. 실제로 그렇대요. 근데 난 먹어보진 않았지만 진짜 그렇대요. 자, 성조숙증. 이게 뭘까요? 빨리지, 그치. 빨리 성장한 거야. 2차 성징이 좀 빨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가 진짜. 근데 요즘은 조숙증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게 초등학생 몇 학년부터가 바로 생리하던데? 모르지. 생리가 좀 빨라. 생리가 좀 빠르다. 원래 보통 생리는 내가 알기로는 중학생들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도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대.
그런 경우 있대. 그래서 성장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진다. 그걸 우리가 성조수증. 여기 초경 뭐야? 초경? 초경. 저기요. 초경이 생리야. 아. 처음 하는 생리. 아. 초, 경. 발육은 이제 뭐 가슴도 발달하거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여자의 약간 몸이 발달되는 거. 물론 남자도 있긴 있어 성조수증이. 오케이? 자, 항상성에 대해서 볼 건데 항상성이 뭐냐면 우리는 환경이 계속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온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추웠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 온도가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죠? 또 밥을 많이 먹다가도 밥을 적게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환경이 바뀌죠? 그럼 이렇게 자주 바뀌는 환경에 내 몸이 유지를 해줘야 하는 게 몇 개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겠죠. 또 내 피에 녹아있는 혈당량도 유지를 해줘야겠죠. 또 수분량도 유지를 해줘야겠죠. 자,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세포 호흡을 하게끔 도와주면 돼. 누가? 티록신이 나오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혈당량을 유지하는 거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유지를 해주면 돼요. 맞죠? 에피네프린 같은 것도 있었고 아드레날린이라고 말을 하고 수분량 유지는요 내가 직접 꾹꾹꾹꾹 마시기도 하고요. 갈증이 나게끔 내 몸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분 조절하는 거? 항이뇨 호르몬 맞죠? 그걸로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성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성질을 항상성. 이거 진짜 쉽게 만들지 않냐? 항상성. 아. 항상 성질. 항상 always. 알겠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호르몬과 신경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호르몬을 전달하는 매체는 혈액이죠. 혈액에 녹여서 가는 건데 신경은 뉴런이에요. 뉴런. 맞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전달 속도는 호르몬은 물질이라서 좀 느려요. 신경은 전기잖아. 전기 신호. 그래서 어때? 빨라. 그럼 호르몬은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하냐? 지속적이에요. 좀 유지가 오랫동안 되는데 신경은 그냥 하고 끝이야. 일시적. 자, 작용 범위는 넓어. 물을 흘리면 물이 퍼지지. 물질이 떨어지면 물질이 퍼지지. 그래서 넓이가 넓다고 생각하면 돼. 전기는 그냥 거기만 갔다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좁아. 단순하죠? 그게 다예요. 그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혈액에 녹이고선 그게 혈액이 쭉 가다가 표적세포한테 전달해주고요. 근데 얘는 지나가는 거야. 알겠어? 완전하게 전기죠 그냥. 됐죠? 자, 이것도 재밌어요. 네가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럼 네 몸에 물이 부족해 안 부족해? 그 상태에서 오줌을 한 5리터를 썼어. 말이 안 되지. 오줌을 5리터 썼어. 쫙 흘렸어. 말이 안 되잖아. 내 몸에 물이 부족한데 5리터를 내보낸다고? 내 몸에서? 미친 거 아니야? 내 몸에 물이 부족한데 5리터를 내보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줌량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야지. 맞잖아. 필요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다시 땀을 많이 흘러. 내 몸에 물이 부족해. 그러면 오줌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써야 돼 안 써야 돼? 재흡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수분량을 몸속의 수분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증가를 해서 얘 때문에 재흡수를 많이 하고 오줌량이 감소하는 거야. 오줌량이 감소했다는 건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찌릿내가 나는 거야. 그게 언제? 여름. 여름에 수분이 부족하지 몸에 항상? 그러니까 오줌이 항상 노란색이야. 근데 겨울에는 수분량이 충분하지? 그래서 오줌량이 흰색이야.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오줌량만 보더라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 돼. 느껴봤나? 내가 오늘 만약에 2리터를 꾹꾹꾹꾹 마시겠어. 오줌을 싸면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흰 색깔 나와 오줌이. 근데 물을 한 입도 안 냈어. 그럼 노란색이 나와. 그래서 오줌량을 보고도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알 수가 있어. 나는 체크를 해 가끔씩. 약간 변태 같죠? 오줌 싸면 노란색이야. 너무 진해.
물 좀 먹어야겠다. 이제 물 먹고 그 흰색이 나올 때까지 물을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물을 계속 마시면 오줌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어가. 이제 농도가 좀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 얘기잖아. 물을 많이 마셨어. 몸속에 수분량이 증가가 돼. 그럼 굳이 제흡수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